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21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군의 아조프 제철소 폭격 작전 계획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러시아군의 아조프 제철소 봉쇄는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조프 제철소를 사수하고 있는 군부와 민간인들이 식량과 당약이 다 떨어져 토항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쇼이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군은 이미 아조프 제철소를 제외한 마리우폴시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외국 용병 2,000여 명이 아조프 제철소를 지키고 있지만 러시아 측이 아조프 제철소에 대한 전투 작전을 완료하려면 아직 3-4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공업지대에 대한 타격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생명을 고려하면 아조프 제철소 강공은 적합하지 않고 군대가 지하로 내려가 지하 산업시설 사이를 기어다닐 필요도 없다며 푸틴은 강공을 취소하고 파리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강력한 지역 봉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할 것을 제안하고 러시아는 관련 국제법에 따라 토항자들의 생명과 처우를 보호할 것이며 부상자들은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아노브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는 푸틴에게 현재 마리우폴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도시의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했으며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월 초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포위했을 때 우크라이나 병사와 외국 용병, 아조프 대대를 포함해 약 8,100명의 무장한 군인이 도시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들 중 약 4,000명이 전멸했고 1,478명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구는 또한 3월 21일 이후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해 마리우폴에서 14만 2천 명 이상의 민간인과 외국인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933년에 설립된 아조프 제철소는 소련이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한 대규모 제철소로 요새와 같고 타격에 강합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안드레이 코스키는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프 제철소의 면적은 11제곱킬로미터로 지하 구조만 8층이며 지하 통로 누적 24km가 넘는 산업단지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조프 제철소는 100년을 버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아노브 통신은 아조프 제철소를 건설할 때 폭격과 봉쇄 가능성을 고려했으며 일부 건물은 핵 공격에 대항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도네츠크의 현지 관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자문 알레스토비치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조프 제철소를 폭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군인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은 러시아가 마리우폴에서 마지막 우크라이나 수비 진지를 차지할 수 없다고 깨달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푸틴은 여전히 마리우폴에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레스토비치는 아조프 제철소에서는 잔인한 전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들이 아조프 제철소를 공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행정 경계에 도달하는 주요 정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나누어 북쪽으로 이동하고 배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이 부활절 휴가나 5월 9일 전에 먼저 승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이 전쟁 단계에서 최근 작전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하일로 포돌리악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의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리우폴에서 러시아와 특별회담에 무조건 응할 용의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20일 중국 월드와이드 웹사이트는 중공이 상하이와 기타 지역을 심각하게 봉쇄해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19일 중국 인터넷에는 중국 공정원사 종난산이 최근 발표한 영문사슬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난산은 이 글에서 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며 시진핑에게 중국은 단계적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출판사 저널 국가과학평론에 최근 종난산이
공동저술한 영문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효과적인 역학 및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베이징 당국이 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채택했지만 중국은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정상화하고 글로벌 재계에 적응하기 위해 재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난사는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동적 제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외부 세계는 중국이 질서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特효 약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중화 항체 약물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잠복기와 회복기의 확진 사례에 대한 종단적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특정 지정 도시나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 유입된 신규 환자 사례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장은 중국이 단계적으로 사회 재개를 안전하게 전환하는 성과를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의 방역 정책을 항상 지지해온 종난산이 영문학술지에서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혹시 숨겨진 정치적 투쟁이 있는 것일까요? 종난산의 이 영문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월 20일 시사평론가 친펑의 정치 경제 관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문장이 종난산의 국내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뚜렷하다며 그는 국내외 안팎으로 두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종난산의 여러 제안은 여전히 시진핑을 대담하게 공격하기보다는 당국을 대신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펑은 종난산이 감히 자신의 의학적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다만 중공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치적 투기라며 그는 붙잡혀간 베이징시 위생위원회 국장 위루밍처럼 서로 다른 기업을 대변하는 이면에는 혹 대량의 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친펑은 또한 중공은 자신이 세운 모델이 무너져 통치를 위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종난산은 당을 계속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난산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부정하는 글은 현재 이미 중국 인터넷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는 동적 제로라는 일반 방침을 고수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중국 학회회장 청구어더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로 정책은 이미 중공 당국의 정치적 상징이자 자산이 되었다며 시진핑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끝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